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배째, 뭐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건물 명도 소송이란 자신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쫓는 방법을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상가 임차인이 이제 월세를 미납하면서 자꾸 버티고 나가지 않고 배째라고 하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폐업을 하고 야반 도주한다든지 그러면 그 명도를 받고 다시 세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건물 명도 소송입니다. 건물 명도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해두셔야지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그 결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임대인, 임차인, 쌍방 그런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갱신 그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역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명도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증명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고 계약 갱신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약은 만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명도해달라.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꼭 명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 임차인이 계약상 명도 의무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까지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배째,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배를 째는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명도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명도소송에는 상대방이 명단 이전까지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연 손해금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차를 주면서 점유를 이전을 했다. 그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유를 B로 이전시켰을 때 그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두셔야 됩니다. 그 세입자 중에서 불법으로 점유를 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 이전을 받은 불법 점유자도 같이 피고로 잡아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명도소송에 피고로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명도소송은 가능한 조건이 되었을 때 가장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증금의 경우 그 월세의 1년치 또는 2년치 사이에 있는 그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증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소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발송을 해야 되고 송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답변서를 쓸 시간을 한 달간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재판이 또 실제 잡힐 때까지 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인사이동이 있는 그런 기간에 걸리는 경우에는 또 두세 달 뒤에 재판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사건이 너무 몰리는 경우에는 이후의 시점에 재판 날짜가 잡히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명도를 매우 늦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차감한다 하더라도 월세로 차감을 모두 해버린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오히려 우리가 추가로 청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건이 되면 바로 명도소송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보증금에서 월세는 다 공제될 것이다. 보증금이 공제되고 나면 난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질질 끌고 나중에 다 월세를 주겠다. 내가 납부를 하겠다. 일단 장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버티고
보증금 다 공제됐어요. 월세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공제가 다 된 이후에 우리가 청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일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나 무변론 승소 판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나면 이제 집행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집행문을 발급받고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옵니다. 현장에 와서 문을 따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호실 안에 있는 짐들을 모두 밖으로 뺍니다. 빼서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요. 보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 그걸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 절차에서 들었던 집행 비용은 세입자, 집을 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건장치, 자물쇠가 매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집행관이 그걸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기일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별도의 집행 기일을 잡아서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시전 장치, 자물쇠가 요렇게 생긴 자물쇠인데 이걸 꼭 열 수 있는 집행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집행 담당하는 부서에 꼭 이야기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물 명도 소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건물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